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버메스터의 새 스피커가 번쩍하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또 전에 있던 저 BA38이죠. 먼저 들어와 있던 BA38이 서운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가 버메스터 스피커의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BC150 버메스터 현재 7개 스피커 중에 서열로 두 번째에 있는, 실질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90년대 말, 하여튼 2000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동에 있는 수입사에 버메스터 스피커 리뷰를 하러 갔었어요. 네, 전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시절에 이렇게 해상도 좋고 다이나믹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입체적인 스테이징이 나오고 이런 스피커들은 뭐 많이 봤는데, 그렇게 전대역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스피커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버메스터의 B100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지금 소리샵 이전에 버메스터의 수입사였죠. 그 회사 시청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쪽에 캐비넷이 있고 바깥쪽에 갈비살처럼 이렇게 나무 재질로 된 그런 그릴로 숨겨져 있는, 그 시점에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없었던 꽤 앞서간 소리를 들려줬던 그런 스피커로 버메스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버메스터는 스피커가 더 좋다는 얘기를 소리샵 관계자들한테도 종종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앰프에 비해서 스피커가 표현하는 반경과 어떤 심도가 좀 더 범위가 넓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버메스터는 프리앰프에서 시작한 회사였죠. 그리고 80년대 되면 파워앰프를 만들고 90년대 되면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 되면 자동차, 2010년 되면 디지털,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버메스터는 전 부문 플레이어인 아날로그와 디지털 플레이어를 모두 포함하는, 그리고 앰프, 스피커까지 전 부문을 다 갖고 있는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죠. 그 중에서도,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도 버메스터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역시 스피커입니다. 아시겠지만 버메스터는 제품군을 스피커랑 앰프가 무관하게 위에서부터 시그너처, 레퍼런스, 탑, 클래식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스피커는 특이하게 구분을 해요. 시그너처와 시그너처가 아닌 거, 그리고 시그너처인 모델 딱 하나, 나머지는 다 올 라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맨 위에 시그너처가 바로 BC350이라는 귀족이자 왕족인 그런 플래그십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시그너처가 아닌 스피커로 그냥 총괄하는데, 그 나머지 전체 중에 플래그십인 게 바로 이 BC150이에요. 이 스피커는 자사에서도 표방하듯이 그 유일한 시그너처인 BC350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갖다 심어놓은 현실적인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좀 독특하죠, 디자인이. 뭔가 좀 고급스러운 반짝거림과 함께 독일식으로 그 딱 들어맞게 만든 그런 정교함, 이런 게 동시에 느껴지는데, 그 만듦새 디자인과 함께 그 모든 거의 결과물은 사운드로 구현되게 만든 그런 디자인입니다. 제품 구조를 잠깐 설명하면 사운드가 대략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스틸로 만들었어요. 프레임 자체가 전체가 강철로 만들고, 바깥쪽을 이 4mm 두께의 플라스틱, 고분자겠죠? 그런 플라스틱으로 바깥쪽을 코팅을 한 그런 강철 프레임, 이게 전체 캐비넷의 기본 틀이에요. 그걸 플랫폼으로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쪽하고 이 전체를 이렇게 뚝 둘러싼, 그러니까 외곽, 측면을 뺀 나머지를 이렇게 둘러싼 게 그게 압출 알루미늄이에요. 그 압출 알루미늄으로 하는 이유는 압출을 하면 균일한 질감과 굉장히 강하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라는 얘기죠. 전면 배풀, 그 다음에 후면도 사실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뒤쪽도 트위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앰비언스용 AMT. 그래서 사실은 앞뒷면이 다 패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도 똑같은 재질로 전체를 쭉 둘러싼 전면 패널과 후면 패널, 그 다음에 천정과 바닥 전체를 쭉 그 압출 알루미늄으로 둘러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우퍼가 안 보이는데 우퍼를 안쪽 방향으로, 좌우를 놓기 나름이지만 우퍼가 안쪽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릴 역할을 하면서 우퍼의 렌즈 역할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요 그릴이 앞뒤는 얇고 중앙으로 오면서 약간 두터워지니까 우퍼 있는 부분에 음향 렌즈 역할을 하도록, 우퍼 있는 부분은 좀 더 두터워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에서 보면 반대편도 우퍼인 경우가 최근의 제품들은 많은데 BC60은 우퍼가 안쪽에만 있고 바깥쪽에는 대신 그 리플렉싱 포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카본 섬유로 만든 리플렉싱 포트를 바깥쪽에 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닛 배열은 그 전통적인 버메스터 유닛 구성, 디자인 이런 걸 따라서 이 반짝이는 아주 폴리싱한 이 크롬 도금을 한 앰프랑 같은 재질과 느낌의 그런 패널에 두 개 유닛이 있죠. AMT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AMT 트위터는 이게 BC350에 쓰인 그 제품 그대로 내려와 있고요. 그 미드레인지는 7인치 그 콘 소재가 펄프와 고분자를 좀 섞어서 만든 뭐 그런 소재일 텐데 7인치 구조의 미드레인지, 그리고 이 측면 우퍼는 12.6인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우퍼도 BC350에 쓰인 그 우퍼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작은 AMT가 또 하나 있어요. 가끔 이제 스피커들 중에는 뒷면이나 위쪽에 이렇게 미드레인지 트위터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통칭 앰비언스라고 하지만 이걸 붙이는 이유는 대부분 정면을 향해 있거나 가끔 측면을 향해 있는 이런 유닛 방향하고 별도로 뒤쪽에 생기는 음파를 좀 더 분명하게 해줘서 전체적인 입체감을 살리는데 좀 더 기여를 하도록 만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닛이 측면이나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에 붙어 있으면 이 스피커는 스테이징이 좋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면 대략 맞습니다. 잘 만들었을 경우에 여하튼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 캐비넷 자체 그 다음에 전후면과 상하를 알루미늄 만들어서 본체와 다른 재질로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 자체가 자사에서 의도한 그런 울림만큼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겠지만 이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금속 인클로저로 만든 이 나무와 다른 어떤 인클로저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금속을 선택했던 그런 회사들이 초기에 설정했던 어떤 공진 자체가 없긴 하지만 사운드 자체가 또 너무 썰렁해지고 왜소해지는 그런 소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버메스터 BC150의 그 어쿠스틱은 상당히 라이브하고 울림을 적극적으로 살린 쪽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나무가 아닌 금속을 기반으로 해서 울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살려낸 그런 컨셉으로 들립니다. 좀 이따 음악 들으시면 이제 제 말이 뭔지 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 일단 유닛의 구성도 그렇지만 아주 치밀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3웨이, 정확히 말하면 뒤에 앰비언스 트위터가 있기 때문에 3.뭐뭐 3 플러스 알파 구조로 된 이런 유닛 구성을 한 이런 구성 속에 각 울림을 치밀하게 설정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드레인지를 보면 이게 좀 독특해요. 가운데 있는 페이지 플로우가 이렇게 원기둥이 아니라 타원으로, 상하로 길게 되어 있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대칭에 대한 연구들이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최근에 본 것들은 이제 서라운드 엣지를 비틀거나 정면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음파가 나가게 그렇게 해서 만든 비대칭,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콘의 사선 방향으로 레디알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서로 각을 좀 바꿔서 생기는 비대칭, 그런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페이지 플러그를 비대칭으로 만드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외관으로 느껴지는 짐작인데 콘 주변에 생기는, 콘이 전면으로 방사하면서 생기는 그런 음파가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고 상하로 비대칭인 그 페이지 플러그에 부딪혀서 그 부분이 정돈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려고 뒤쪽에 보이스 코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석을 굉장히 강한 자석을 쓰는데 보이스 코일도 똑같이 상하로 타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그 공진과 음파가 서로 충돌하거나 원래 음원에 없는 왜곡과 원래 음을 손실시키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제어를 한 그런 구조와 설계로 제작이 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되면, 이 정도 큰 사이즈가 되면 정상적인 스피커들은 작은 스피커들보다 실제 음원에 있는 그 정도의 실제 사이즈, 옆에 좌우 폭도 그렇지만 전후 간의 간격도 그렇고 실제 크기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음의 어쿠스틱과 실제 연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목표잖아요. 근데 작은 스피커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음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대역이 한계가 있고 실제 눈앞에 그려지는 사이즈가
훨씬 작아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로 반대로 큰 사이즈로 만들면 그런 것들을 실제 사이즈에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각 유닛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죠. 특히 베이스 같은 울림이 많은 대역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과제고요. 그래서 대역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게 그런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동작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BC150의 소리는 어떤지 소리를 들어보고 이 제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네, 오늘 시청은 당연하게도 버메스터의 풀 시스템 패밀리 조합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버메스터의 077 프리 218 모노블록
플레이어는 T 플러스 A의 PA3120V. 소리를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풀 파워 핸들링? 그러니까 소리를 아낌없이 원래 음원에 있는 신호만큼은 최대의 반경으로 울리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자체가 아낌없이 울립니다. 종종 이럴 때 제가 표현하듯이 앰프가 힘이 부족하지 않으면 네가 신호 들어오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증폭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원래 신호에 있는 만큼만 딱 동작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 설립자인 디에터 부르메스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테크놀로지, 우리가 만든 이 기술과 설계는 잊어버리고 음악만 듣게 된다. 음악만 즐기게 된다. 그 버메스터의 원래 추구하는 그 소리가 그대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살펴보면 붙일 곳과 띌 곳을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드라이버 유닛들은 스피커에 최대한 견고하게 붙여놔서 스피커 자체의 공진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써도 처음하고 거의 다를 게 없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붙여놨다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서 진동 영향을 받는, 안쪽에 있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나 이 유닛 뒤쪽에서 공진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디커플링을 시켜놨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이 큰 용적을 다 이용해서 충분히 울리되 우리가 하는 음원에 없는 부스팅이나 이런 것들, 큰 스피커의 어떤 한계 같은 그거를 해결한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순간 스테이징이 굉장히 크고 입체적으로 나와요. 세팅을 잘하면 이 스피커도 큰 소리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어디서 스피커가 어디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의식할 수 없게. 그게 공진을 해결한 스피커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이상적인 음원 재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C150이 그래요. 이 소리샵 청담 시청시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 정도면 스피커를 이거보다 더 넓게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스피커의 바깥쪽. 스피커들, 다른 스피커들이 많이 진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한계가 있는데, 이 바깥쪽, 스피커의 바깥쪽 벽을 이거보다 좀 더 넓게, 그리고 이 스피커의 뒤쪽을 다 비워줄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녹음한, 그리고 제가 듣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스테이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음악 몇 개를 들어보는 순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스테이징과 파워가 같이 공존을 해요. 이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음악의 열기 속에 아주 푹 빠져들 만큼 충분한 파워 핸들링으로 울려주면서 이 음원에 원래 없는 울림?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음에 있는 아주 세세한 음표까지도 다 보여주지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큰 사이즈로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곡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 AC/DC의 For Those About to Rock. 이 곡은 80년대 초반 곡인데 뭐 녹음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곡은 아니지만 이 소니 녹음인데 독특하게도 이게 프랑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그 파워풀한 킥드럼 아주 인상적이고, 그 본 스콧은 아니지만 이제 브라이언 존슨의 그 끓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거칠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곡을 잘 들어보면 원래 꽤 정교하고 광활한 스테이징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스튜디오가 꽤 넓은, 그 넓은 룸에서 녹음을 한 그런 표시가 나는데, 킥드럼이 아주 유감없이 다이나믹을 펼치는 그런 곡인데, 단순한 구성이지만 이 곡의 킥드럼을 이렇게 고품질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 곡을 거의 풀 사이즈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붐이나 부스팅 되는 그런 느낌이 없이 아주 멋지게 들려주는 스피커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킥드럼의 그 힘이 아낌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거친 입자가 보컬이든 기타든 드럼이든 그런 게 아주 가감없이 다 드러나는 느낌? 그게 스피커 뒤쪽에 아주 광활하고 또렷하게 맺히는 그런 장면, 아주 듣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80년대의 그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아주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진을 제어하고 이 어쿠스틱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든 좀 더 많은 부분은 역시 악기 수가 많이 늘어나야, 그리고 울림의 반경이 넓은 곡을 들어볼수록, 그런 악기가 있는 곡을 들어볼수록 잘 드러나는데, 그 알리슨 바솜이 연주하는 그 텔레만의 트럼펫 소나타죠. 3악장 알레그로. 이 곡을 들어보면 일단
여러 바로크 악기들이 등장하지만 무엇보다도 알리슨 발솜이 부르는 그 솔로 트럼펫 장면, 또 이 곡 또한 뭐 이렇게 대단한 녹음, 대단히 치밀하고 입체적으로 녹음이 된 그런 곡은 아니지만 트럼펫의 울림 자체는 시스템마다 굉장히 다른 품질로 들립니다. 재생하기 쉽지 않아요. 트럼펫이 좀 모호해지거나 거칠어지거나 귀를 좀 파고들 만큼 좀 날카로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딱 그 원래 녹음한 만큼의 품질로 들려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 곡을 제가 테스트할 때 종종 많이 들이대는데 지금 버메스터의 풀 시스템, 특히 BC150으로 들려주는 이 소리가 아주 쾌청하고 선명하지만 귀를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기까지 해결이 되니까 뒤쪽에 오케스트라 굉장히 넓은 무대를 가지고 트럼펫이 광채를 내면서 쭉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 아주 호쾌하고 눈이 탁 트인 그런 오케스트라의 트럼펫을 보는 느낌, 트럼펫의 어떤 실제 연주하는 모습에 가까운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입자들을 묘사하는 이런 해상도, 이거는 버메스터 사운드, 버메스터의 어떤 시그너처 사운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앰프부터 스피커까지가 서로 맞물려서 원래 한 몸이었던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흔한 말로 천의무봉의 소리, 서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의식되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재생이 만들어내는 그런 트럼펫 소나타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부드럽게 탄력을 받으면서 울리는 그런 더 루커블럭, 이 곡의 느낌도 앞에 들은 ACDC의 어떤 좀 고급스럽게 다듬은 듯한 느낌? 무슨 말이냐면 파워 핸들링은 그런 락 음악처럼 크지 않지만 이 곡에서 울리고자 하는 그런 베이스 울림, 이런 것들을 풀 사이즈로 다 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진이 없는 만큼, 이 곡이 좀 부스팅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딱 옥죄어서 울리지 않은 만큼만 들려주는 과정에서 소리를 좀 왜소하게 만들거나 좀 허전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울릴 만큼 다 울리되 음원에는 없는 울림을 남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편안함이었습니다. 역시 또 이 곡이 잘 표현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베이스 음이 쭉 전체 방을 가득 채운 후에 저 뒤에 이 보컬인 트리엔테 오스트라이스의 목소리가 딱 사람 사이즈만큼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이런 또 감동이 있습니다. 뭉게뭉게 큰 구름 사이에 아주 선명하고 입체적인 어떤 사람 모습이 보이는 느낌. 사실은 이 곡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녹음한 그런 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듣기가 쉽진 않죠. 녹음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을 거라고 아마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녹음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버메스터 시스템으로 듣는 이 곡의 느낌은 편안함도 편안함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세부 묘사, 그리고 아주 콘트라스트가 싹 변한 그 소닉 컨트라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음이 진해지고 연해지는, 사실은 보컬은 그런 연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고스란히 다 들리게 해주는 그런 콘트라스트의 전체 반경도 대단히 풍요롭게 들리는, 정교함과 어떤 음악적인 풍요로움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버메스터 BC150을 아주 반갑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 20여 년 전, 그때 당시에 이전에는 못 들었던 어떤 기적 같은 소리였던 버메스터 B100의 소리를 다시 회상하게 해줘서, 그리고 지금의 품질은 그때 그 소리를 뛰어넘는 품질의 소리라는 것도 분명히 알려줘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이 스피커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을 갖고 있는 분은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소리샵의 시청실도 이 배치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 여러 제품들을 동시에 진열해야 되는 그런 이곳 특성상 스피커의 바깥쪽이나 뒷공간을 완벽하게 튀어놓을 수 없다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됩니다. 와서 많이 좀 들어보시고요. 마침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저희가 시청회를 마친 후가 될 거예요. BC150의 시청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버메스터 풀 시스템, 풀 패밀리가 들려주는 소리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었습니다. 와서 직접 들어보시고요. 이 스피커의 가격이 약 1억 8천. 1억 8천짜리 스피커는 1억짜리 스피커나 5천만 원짜리 스피커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실 안 다른 스피커들도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못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떤 수직적인 품질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제대로 우리하고 좀 정서가 안 맞거나 그 제품을 정확하게 들려줄 만한 그런 환경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스피커라는 느낌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없이 음악을 듣고 싶어지는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